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입니다. 스마트폰 쪽인데 일단 이게 일정이 좀 있죠. 내일 갤럭시 S25 엣지가 발표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또 시장 움직임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. 삼성전자가 활짝 여는 초슬림폰 전성시대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해볼 수 있겠어요. 어떻게 보실까요, 전문가님? 네, 이번에 갤럭시 S25 엣지가 내일 공개가 되죠. 이 언팩 강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을 해올 때 기능적인 측면에서 한 번의 성장을 이루고 나서 어느 정도 성장이 정체될 때 새롭게 그 고객들이 어느 걸 이제 니즈에 따라서 발전해 왔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는 스마트폰이 한 단계 성장을 하면서 그 다음으로 발전했던 게 카메라 쪽이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카메라가 하나였다가 두 개, 세 개가 늘어나면서 이 화질에 대한 개선을 높였었죠. 이번에도 일반 스마트폰이 아니라 AI 폰이 출시가 됐고 이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성장을 하다가 결국은 성장이 거의 비슷하거든요. 성능적인 측면에서.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휴대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번에 초슬림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. 갤럭시 S25 엣지의 가장 중요한 건 이 초슬림폰이다라는 거고요. 그만큼 무게도 가볍고 그다음에 굉장히 얇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25 엣지는 그동안 나온 폰 중에서는 가장 얇아요. 5.8mm 정도가 되거든요. 하지만 이 트렌드가 삼성전자에서 출시하는 것만 해서 이제 끝은 아니고요. 이번 가을에도 아이폰 쪽에서도 신제품이 출시가 되거든요. 바로 아이폰 17 에어가 5.5mm로 또 출시가 됩니다. 이거는 이제 시장의 트렌드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달에 만약에 출시를 국내에 하게 된다면 먼저 선점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초슬림폰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강도, 내구성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동안 뭐 카메라 쪽에 발전이 있었고 이번에는 또 이 강도, 이 얇아졌으면 그만큼 좀 약하겠죠. 그래서 이번에 또 탑재되는 커버 글라스가 이 고릴라 글라스라고 해서 이번에 버전이 꽤 이제 과거보다 좀 강도가 높은 편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코닝사의 고릴라 글라스 세라믹 2가 적용이 되는데 고릴라 글라스 자체가 일반 그 보호 필름 대비했을 때 액정 필름 대비했을 때 5배 이상이 또 강도가 높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출시가 됐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실적에서도 반도체 쪽은 힘들었지만 스마트폰 쪽에서의 판매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.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이제 그 스마트폰의 출시와 함께 그 관련 종목들도 역시 또 수혜가 될 수가 있고요. 또 관련 종목들이 또 상승에 또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밑에 딸려 있는 식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래서 이번 이 부분 자체가 지금으로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우리가 또 일정을 앞두고 관련 종목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사실 스마트폰 관련주 하면은 OLED 쪽이 저는 계속 떠오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로서 우리가 바라볼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, 전문가님?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다양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카메라 모듈 쪽에 초점을 좀 맞춰져가지고 카메라 관련주들이 그동안 성장을 좀 많이 했었어요. 실제로 우리가 지금 뭐 자화전자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역시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회사였고요. MCNS라는 회사도 역시 카메라 모듈 쪽이었죠. 하지만 이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고릴라 글라스, 이 강도 내구성을 좀 높이는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져서 이번에 좀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. 강화유리 쪽인가요? 네, 맞아요. 강화유리 그래요? 쪽을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코닝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고릴라 글라스가 다른 강화유리하고는 좀 다르긴 해요. 그만큼 강도도 높고 애플 쪽에서도 이걸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강화유리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화유리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뭐 애플 관련주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OLED 관련주 많이 엮어가지고 투자 전략 삼기도 했었잖아요. 그거는 이제 이번 행사와는 좀 무관하게 봐야 되는 걸까요? OLED 관련주들도 사실은 관련 종목들이긴 해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비아트론이라든지 이런 장비주죠. 네. 그리고 또 AP 시스템이라든지 ICD 이런 종목들도 OLED 관련주들인데 이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OLED 쪽도 분명히 맞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 지금 S25 엣지가 출시되면서 그죠. 거기에서 지금 이제 뉴스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고릴라 글라스라는 거기 때문에 코닝 관련해서 뭔가 좀 수위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까 이걸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.
네, 정확한 또 길을 좀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단순히 스마트폰 관련주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찾으신다면 실제로 어떤 모델이 발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또 섹터를 바라보면 좋을지 그러니까 강화유리 관련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사실 이번에 초슬림 휴대폰에 관해서 이게 전반적인 시세라고 하셨잖아요.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네. 이런 게 이제 나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강화유리 관련한 섹터 군들도 좀 우리가 오래 봐도 나쁘진 않겠네요, 전문가님. 강화유리 관련 쪽은 지금부터는 이제 잘 보시는 게 좋은데요. 어,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있죠. 네. 삼성에서 처음으로 이번에 슬림폰이 나오잖아요. 네. 이게 성공을 해야지. 그렇죠. 네, 그래야지 이제 그때부터 강화유리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, 이거는 이제 출시가 되기 전에 먼저 사전 예약 판매가 또 이루어질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고 나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아. 이런 생각입니다. 네, 일단은 또 내일 당장 있을 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. 그러면 최선호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.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기업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사실은 강화유리 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고릴라 글라스가 초점을 맞춰진다면 원래 코닝사와 관계된 회사를 보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코닝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. 바로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회사죠.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 코닝사의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8.6%를 보유하고 있거든요. 지분 가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.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본다면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삼성 SDI라는 회사예요.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을 본다면 사실 오늘로서는 삼성전자를 보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삼성전자보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다 좋은 걸 알고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화유리 쪽으로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. 이 코닝사하고 직접적인 뭐 지분 관계상의 구조는 없어요. 하지만 오늘 JNTC라는 회사를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JNTC라는 회사는 지금 삼성 쪽에서 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긴 합니다. 근데 강화유리를 납품하는 건 아니고요. 삼성전자의 커넥터 쪽을 납품하고 있어요. 스마트폰 쪽에. 그래서 이 회사는 삼성 쪽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강화유리 쪽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본다면 이 코닝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릴라 글라스라든지 강화유리를 사업을 또 주된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코닝사와 관련된 어떤 업종 이런 거 테마들 분석을 해보다 보면은 거기에서 유리기판 쪽과 관련이 또 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지금 JNTC의 경우에는 지난 3월달에 지난해 3월이죠.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을 했고 지난해 10월달에 유리기판을 또 상용화에 성공을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는 강화유리 쪽에 주목을 받는다면 JNTC와 관련 이런 회사들 역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유리기판 쪽도 결국은 앞으로도 미래성장 사업이거든요.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 관련 기업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회사는 JNTC라는 회사입니다. JNTC 쪽을 주목을 해보자. 그러면은 전문가님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략들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지? 일단 가격 전략은 제가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동안은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요. JNTC의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24년도까지 상승이 잘 나왔었어요. 그리고 3만 원이 넘는 가격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 2024년도부터 횡보를 보이면서 이 저점을 조금 다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지금 일단 재료가 나왔고 최근 4월 달부터 12,000원에서 13,000원 부근의 저점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 접근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이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미국 스마트폰 삼성에서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일단 내일 있고요. 여기에서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위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16,000원 가격을 넘어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. 그래서 16,000원 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매수 접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